토론을 맡은 황종규라고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 출연자 한 분을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여기 부모 맞죠? 제가 그때 굉장히 떨면서 다른 행정학자들이 보면 내가 맞아 죽을 건데 뭐 이런 생각에 좀 떨면서 썼던 글이 여기 한 편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글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저의 논의의 출발이 요 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12호에 이제 제가 고박사께 기획안을 하나 제안해서 우리가 해외에 많은 주민자치 사례들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하고 이러는데 이제 한국 사회도 200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마을운동과 또 지역활동들이 있어갖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20년 정도 누적된 사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사례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례를 우리가 테이블 위에 올려서 시민권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만드는 자치 이야기를 나눌 거리들이 생기고 근거가 생긴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12호에 7개 정도의 국내 사례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례들이 하나같이 다 귀하고 소중한 사례들인데 제가 한국에서 두 모델을 딱 들으라면 이 두 모델이 이론적으로 이게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 모델을 딱 꽂으라면 하나는 옥천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사례 하나 하고 그 다음 하나는 영광 묘량면의 여민동락 이 사회적 협동자 공동체 처음에는 공동체였죠. 이 두 개 사례를 꼽는데 전자 사례는 거버넌스가 굉장히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할 때 민간 협력을 상상하시는데 실제로 거버넌스를 저희들이 쓸 때 표현은 결정권을 누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행사하느냐예요. 그래서 정부의 거버넌스라면 전에는 정부가 결정권을 공무원들끼리 행사했기 때문에 거버먼트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직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의 결정권이 민간과 나누는 것이 유행 아닌 유행이고 여기에는 또 다른 정부의 이 통치 기획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민간과 결정권을 나누는 것을 표현하는 게 거버먼트로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썼고 좋은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좋은 거버넌스 만들기 뭐 이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전파되면서는 거버넌스는 협치 자체를 거버넌스로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한테 수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아직도 거버넌스라고 하면 지배 양식을 의미하고 그걸 분석하는 것들로 보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옥천 안남의 이 거버넌스는 면 지역의 주민들이 중심이 된 주민들의 거버넌스가 전통적인 이장님들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다음 마을에서 파견하는 대표들과 그 다음 면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대표들, 사회단체들, 면 지역의 사회단체들의 대표들이 결합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이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게 집행되는 효력이 있는 이러한 거버넌스를 약 10수년 동안 발전시켜왔고 그 전사부터 시작하면 사실은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송희영께서 오히려 이 자리에서 한 몇 시간을 강의하셔야 그 전사가 쫙 여러분들 이해가 되고 그림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또 그 이야기조차도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닌 이유는 이제는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그러한 스토리의 어느 단계를 다 겪어 계시거나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묘량의 사례의 경우에는 아예 이 지역의 앵커 조직을 목표로 하는 민간 단체가 출범해서 면안해서 그것이 한 20년 가까이 지금 사회적 법인에
생태계들을 몇 개를 만들어서 역할을 배분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한 거예요. 오늘 우리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은 일본 분들도 이 사례들은 저는 대단한 귀한 사례로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앵커 조직이 드디어 안남처럼 이 묘량면의 주요 그 단체들하고 합의를, 특히 상인회가 주도했다고 저 역할을 해주셨다 했는데, 이 번영에 결합해서 묘량면 발전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거꾸로 여기는 뒤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묘량면 발전위원회가 묘량면의 각종 지역 사업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기획하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진학계획 같은 것들을 형태를 다루는, 그리고 그것이 그 뭡니까, 농촌개발 사업에 진입을 하고, 그 사업이 지금 진행돼서 마무리가 단계에 아마 와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또 곡절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두 주요 사례들 중에 두 번째 사례, 우리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이 안 왔었잖아요, 결석에서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고 빨리 나오세요. 뭐 이 정도 하면 빨리 나오게 대기해야 되지, 지금 늦게 와놓고 말이야. 우리 권영권 대표를 잠깐 소개하고 이렇게 저희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권입니다. 네. 어제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일이 몰려가지고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일이 어려워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못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섞여 있고요. 군청하고 최근에 그 어마어마한 저항을 뚫고 드디어 설득을 해가지고 마지막 관문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들어가고 안 나가지고요. 어제도 그 회의를 했거든요. 임원들하고 이거 어떻게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연락이 와서 이제 마지막 관문만 남았으면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여기 계신 분들 덕분입니다. 주거 시설. 네, 제가 마스터 플랜 만든 거 주민들하고 그것을 이제 어떤 사업에 반영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부서 하나 있는데 그걸 설득이 안 돼가지고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덕분입니다. 더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박수. 네. 토론을 어떻게 진행할 걸 고민을 해봤는데 예상대로 아주 질긴 분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 뒤에부터 앞으로 마이크를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 1박 2일 동안에 대한 자기소개 또는 본인이 나는 이런 거를 우리 행동이 앞으로 공동행동이 하면 좋겠다. 또는 구 박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질문 답변 가능한가요?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답변할까요? 뽑을 가능하더라고요. 네. 그럼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네, 1박 2일 동안에 있었던 것 중에 그래도 이 질문은 답을 좀 듣고 싶은 질문이 있다 이러시면 그걸 하셔도 좋고, 자, 세 가지 제안해 드렸습니다. 소회, 그다음 공동행동에 반한다, 아니면 질문.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하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빨리 말할 수 있어, 세 개 다 할래, 다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저는 말하지 않고 마이크를 제일 뒤에부터 두 개를 딱 넘기겠습니다. 두 개가 앞으로 그냥 쭉 오시면서 여기까지 오면 답변 있으면은 답변 듣고, 그 다음 제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정리하고, 그렇게 이번 종합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뒤에서 제일 뒤에 앉아 있다가 지금 먼저 했는데 교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배우러 온 입장이라서 소감만 남길게요. 이틀 동안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저녁에 들어보니 숫자를 말씀드리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대구에 150개 읍면동이 있어요. 그 중에 6개가 주민자치회입니다. 150개가 모두 동지역회의를 하지만 그 중에서 6개의 읍면동만 주민자치회의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한 142개도 읍면동은 주민자치회의 전환을 읍장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틀 동안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대구에 접목하면서 제가 당장 토요일부터
그 회의를 진행하는 지원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자고 해야 되나 계속 머릿속에 고민만 생기고 숙제를 너무 많이 주실 것 같아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두 개가 박사 보시면 됩니다. 방금 대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커뮤니티화 경제라는 곳에서 일하는 김원호라고 합니다. 그 커뮤니티 경제는 아까 말씀처럼 그 대구에서 사회적 경제, 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말기업 이렇게 주로 지원하는 그 일을 이제 2012년부터 해왔죠. 2011년부터 쭉 해오고 있고요. 저도 뭐 그러다고 당연히 거기서 일하다 보니 주로 협동조합 마을 기업들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대체로 제가 만나면 그 점을 만나게 돼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니까 개별 점 중심인 거죠. 근데 이제 오늘 계속 고민하는 데서 우리가 마을과 읍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점이라기보다는 공간, 지역, 면, 복합된 공간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 점과 공간들이 좀 더 연결되는 그런 방식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거고, 고민이 돼야 될 거고, 점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이게 지속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계속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그런 고민을 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2012년, 13년 이렇게 해서 경북에 있는 그 마을분들, 경북이라는 지역이 조금 넓은 편인데, 저기 울진부터 청도, 뭐 고령 이렇게 그 동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 한 2년 동안 여기저기를 다니고 모임을 만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요즘 다시 해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런 분들도 다시 만나서 고민을 좀 공유하고 나눠볼까 그런 그거 고민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겠지만 제가 이런 배우인데 어쩌다 보니 주로 이 경북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경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황 교수님께서 발췌하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보다 제 주변에 아주 이렇게 김원호 국장 같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덕에 제가 그냥 얼굴마담을 허경에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번에 오게 된 거는 좀 개인적으로 우연히 오게 됐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정치적 이슈의 그 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오해도 받고 있고 또 사실 사회적 경제 가치도 많이 격화되고 있고 지원금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많이 끊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어떻게 지역사회에 내재화하고 그리고 지역을 더 정말 내발적 발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치를 주민들 속에서 더 많이 스며들면서 지역이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인 공익성과 그다음에 지역성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지역을 위해서 뭘 한다고 했지만 지금 나타난 결과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그럼 뭐 했냐라는 질문을 저희들은 직면해서 받고 있고요. 또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혐오화되어 있다. 아까 껍데기만 있는데 그 내재적인 가치를 못 살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고민이 작년 올해 지금 계속 저희한테 화두처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올해 저희가 생각한 것이 보다도 정말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를 만들자. 실제 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화폐화되지 않은 비화폐화된 경제활동도 아주 중요한 가치를 인정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행안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비화폐화된 그러나 관계망이 바탕이 돼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우리 필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사회적 경제에 담는 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첫 번째는 일단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인재양성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라 더 많은 네트워크를 해서 지역 내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자. 적어도 공공 영역에 관이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민의 욕구에 맞춰서 흘러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거버넌스를 좀 제대로 만들자라는 그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도 자원을 뺄 수 있는 방식으로 일단 공무원을 승진시키되 이분들을 혹하게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게 ESG더라고요. 그래서 ESG 관련한 전략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대구처럼 외부에서 돈을 내부에서 돈 잘 못 벌고 그러나 부자가 많고 뭐 이런 데면서 지역 수당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나온 발제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그거를 이렇게 하나의 틀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희는 좀 분절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활동의 취향이나 방향을 조금 더 지역에 안착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돼? 이론적 특기랄까요? 뭐 그런 걸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강의에 있어서 주민자치가 자연권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생태적 시민권을 요즘 주장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자연권이다라고 얘기해서 맞다라고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학습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기보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좀 잘 엮어낼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할 수 있는 일들 열심히 더 공부하고 배우면서 좀 더 잘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질문을 할 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인사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하여간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홍성동 한동면 주민 푸른주고요. 제가 마을에 되게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기초를 해서 보니까 이런 공부가 있다고 해서 시간도 좀 많고 해서 도움이 될까 해서 공부를 하러 왔고요. 일본어를 전혀 모르니까 뭔가 강의가 좀 들어올까 좀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일본어, 한국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강의가 되게 천천히 되니까 오히려 듣기가 참 좀 소화하기가 훨씬 쉬웠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특히나 오늘 했던 그 사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우리가 신화역 플러스 5년도씩 그 소속면 뭔가 중장기 계획 세우는 거에 관련해서 같이 뭘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관련해서 좀 생각을 좀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는 그 종이에다가 앞으로 뭐 공부도 하고 참여도 하고 알림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마을에 홍동면 많은 사람들이 갈 때 있는 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좀 작게라도 제가 이렇게 이런 모임에 관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글을 좀 써서 올리는 일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법제와 전국네트워크 송문식입니다. 제가 근본은 없지만 그래도 1년에 100개 이상 강의를 하는 강사로서 생계의 강사로서 강사적 관점에서 1박 2일의 업적을 평가해보자면 그 강의가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일단 1번 공간. 제가 이번 공간을 처음 와봤는데 오늘 이 센터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공간도 좋고 바깥에 풍광도 좋고 저기 쉬는 시간에 담배 한 대 댈 때 풍경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좋았고 두 번째 간식. 끊이지 않는 간식 너무 좋았습니다. 간식 준비해 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가 커리큘럼 중요한 건데요. 통역을 해서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1박 2일은 3박 4일 정도인 것 같은 내용적 충실함이 물량적으로 다가왔고, 또 네 번째는 그 휴식 시간 같은 것들인데요. 예, 그것들도 적절히 안 되는 것 같아서 아마 강의 평가, 이번에 집중 학습제 평가를 하면 다들 좋은 평가가 나올 것 같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상당히 서정적인 사람입니다. 시와 음악과 노래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 대추하날이라고 하는 시를 좋아하거든요. 대추하날이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대추하날에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무서리치는 몇 밤이 그 안에 있어서 대추하날이 붉어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아까 발족식도 했지만 저도 많은 연대 단체 활동 이런 것들 해봤는데, 그것들이 조금 더 폭넓게, 더 깊게, 더 오래가게 그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 자신도 노력하고 저희 네트워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이라고 해도 벌써 우리 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행동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제가 주민자치 얘기할 때 저는 그냥 형 교수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얼굴을 마주보는 민주주의, 저는 출발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 주민자치가 시작하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웃끼리에 매일 대면하는 사람들끼리의 협력적 생활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전 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 공동해서 하나하나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일본 사이토 씨 소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해 동안 공동에 많이 왔었고, 오늘 이번에 우리가 계속 기록을 하는데 소감을 좀. 네, 좋습니다. 잠깐 오셔서.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서로 만들고 있었는데 간단하게 들어가면 すいません、ちょっと今パソコンを抱えてるので座ったまま話を。 지금 노트북을 가지고 있어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ちょっとだけ少し長くなるかもしれない。今回の、講義で、私も初めて知ったことがあります。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昨日の池上先生の講義で、講義資料の中にですね、最初の講義資料の一番最後に、大日本帝国憲法下での軍事支出が出ていました。네, 어제 이태환 선생님께서 첫 번째 강의하셨을 때 마지막 자료 부분인데요. 이때 메이지 헌법화에서의 군사비 지출액에 관련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この戦争期の、時代は、韓国を植民地にした時代なわけです。 여기에 나온 그 연도들은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일본이 이 조선은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軍事予算が、国家予算の半分以上ということがほとんどの時代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 거의 대부분의 시대에 군사비의 지출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今、日本は、国家予算の 2%が軍事費と言われています。 현재 일본은 국가 예산의 2%가 그 군사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でこの時代、特に、軍事費が急増する 70% 以上になってくるのが満州事変以降になりますが、この時は、朝鮮半島経由で日本軍も進軍していました。 특히 군사비가 70% 이상 지출하게 되었던 이 시기는 만주사변 이후입니다.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일본은 한국을 통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시기였습니다.
はい、それともう一つ、知らなかったというか、事実としてお話しされたことが、徳川家康の朝鮮和平です。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몰랐었던 그리고 이 사실인 부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한 조선 와해입니다. 徳川家康の、お墓、正確に言うと宗教施設になるんですが、それがあるのが私のふるさと、日本の日光市というところです。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무덤, 현재 종교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이 종교시설이 있는 지역이 사이토 씨의 고향인 니코시라는 곳입니다. この日光市はですね、市町村合併を、20年前に行いました。 이 말씀드린 니코시는 시정촌 합병을 20년 전 행했습니다. 2つの市と2つの町と1つの村です。 2つの市と2つの町と1つの村。 니코시와 2つの시, 2개의 시와 2개의 정, 그리고 2개의 촌, 하나의 촌이 합병한 곳입니다. はい、その、そこは栃木県という県なんですが、日光市だけで、栃木県の4分の1の面積になりました。 니코시는 토치현이라는 곳에 있는데요. 이 토치현의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큰 면적이 되었습니다. はい。で、その中で、一番北の村と一番南の町は、片道2時間かかります。 이 토치현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정과 가장 남쪽에 있는 초는 한 길로 쭉 가도 2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その一番南の町が、足尾というところで、これは、銅山。그 현의 가장 남쪽에 있다는 정은 아시오 정인데요. 이 정에는 아시오 그 동산, 이 구리를 생산할 수 있는 광산이 있습니다. で、なんでそういう話をしたかというと、そこで一番その近代的な、公害問題が起きた町だったんですね。で、公害問題が起きた町が、ありまして、かつて2万人以上が住んでたんですが、町村合併によって今1700人になりました。 왜 이곳을 말씀드리냐면 이곳은 가장 근현대에 있었던 공해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서 2만 명 정도 있었던 인구가 현재로선 1,700명으로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といっても合併前は、そもそも3500人まで減っていましたので、半分20年前からは半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합병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합병 이전에 이미 3,500명까지 줄어 있었고 20년 전 합병 이후에 그 반절인 1,700명 정도로 된 것입니다. で最後になりますけど、その足尾町は、今、議員がそのエリアで1
1人しか出せません。 그 아시오시는 합병되어 그 니코시가 된 곳인데요. 여기는 현재 의원을 한 명밖에 선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今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もう医療機関が成り立たない、その町ではもう成り立たないから撤退したいということで、医療機関が、廃業しようとしています。それが今問題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一応それが最後のお話でした。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그 정이 합병이 되면서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문제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경제성이 없다 보니 남아있던 단 하나의 의료기관조차도 더 이상 여기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유로 나가려고 다시 그 철회하려고 하는 모양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먼저 조금 서울관을 가려고 뒤에 앉았다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여러 가지 저는 배운 게 많은데 그 한 가지는 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용해서 모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제일 많이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한 주민자치, 읍면자치 공동행동 같은 경우도 뭐뭐뭐 하겠다는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모으는 것이다. 아까 후보님 말씀하시는 게 제일 와닿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까 박누리 편집장도 질문했었는데 거기에 조금 비슷하게 하나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어떻게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모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공론을 잘 만드는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나라의 그 작은 지역 단위의 이제 풋뿌리 신문이 많이 있는데 일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고베신문가 물어보니까 작은 지역의 신문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한 50년 전에 거의 다 통폐합이 되고 지금 100개쯤 남았다고 얘기 들었고 작년에 그 시마네에 가는 데마다 제가 그걸 물어봤는데 그런 신문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모으고 의견을 지적하고 여론을 형성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천에서 온 농촌공동체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한석주입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민자치가 되면 바로 하고 있는 거부 세력이 사라질까? 또 우리가 주민자치가 잘 되면 박근혜에 이어서 윤석열 씨도 나타났는데 그런 사람 안 나타날까? 그런 고민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그 선언서에 사실은 이렇게 자치는 자기결정에서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인데 좀 바꾸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결정해서 자기 삶을 그렇게 좀 하는 걸로 좀 우리가 바꾸면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다가오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나부터 이렇게 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좀 바꾸는 그런 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압도적인 지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좀 더 저한테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자연권이라는 어떤 말이 주민자치에서도 쓰여지고 또한
우리는 생물적으로 나이가 가면 우리는 한 60, 70대면 굉장히 이렇게 좀 뒤로 좀 갈라가는데 80대 되신 두 분의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끝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저도 한 30년 돼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홍성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신미숙 연구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 나왔듯이 이제 진압 점검과 진압 계획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실무에도 많이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좀 더 상세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좀 공유받고 싶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학습회를 들으면서 이제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계속 떠오르는 되게 좋은 학습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시 덕산면에서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에서 실무자를 하고 있는 홍다연이고요. 네, 여기서 실무자로 일을 하게 된 거는 아까 발족 선언문에서도 읽었지만 높은 부동산 가격과 과도한 경쟁, 행복도에서와 삶의 질 저하, 기록적 출산 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제천시 덕산면에 10명의, 10여 명의 청년들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해결해보고자 왔다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당사자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까 가키노키의 젊은이들을 유입하는 사례를 좀 인상 깊게 봤고요. 저희 덕산면에서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청년마을 청년들이랑 마을의 청년들이랑 그리고 저희 회사 대표님까지 해서 이제 읽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아까 황종수 교수님이 올려주신 우리는 섬에서 미래를 보았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농촌 주민과의 공부 모임을 이어나가서 그렇게 해야지만 스스로 농촌 주민들도 자치의 필요성을 좀 깨닫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획과 상상력을 좀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뭔가 공부거리를 엄청나게 한가득 안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민입니다. 네, 어제 오늘 이 워크숍에 참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오신 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그 각자 활동하시는 분야는 차이가 있지만 아까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지역개발 활동하셨던 주 분야는 다르지만 결국은 그것의 접점에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에 대한 불완전한 민주화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런 형태로 결국은 우리의 공감대를 모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공동행동에서 당면한 과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는 이제 은변자치라는 표현보다는 은변지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은변이 지자체의 지위에서 그냥 하부기관으로 이 지위가 변경되면서 은변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결정권이 없고 읍면의 지위가 이제 약화됐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읍면 자치권을 얻는 국가를 상대로 또는 법제화를 통해서 읍면의 이 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을 얻거나 자치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하나 직면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주민들 간의 주민자치를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사실은 읍면자치, 제 개인적으로는 읍면자치가 실현돼도 결국은 지금의 농촌사회에서 주민 간의 자치, 민주화에 대한 합의, 요구 이런 것들이 모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을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고 지난한 과정이고, 읍면의 지위를 회복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아까 이제 후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데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만들어가는 공동 행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년에 살면서 10년 전부터 여러 가지 흔히 얘기하는 복합적 위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기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러한 문제의 주인으로 당사자로 나와서 하나씩 풀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저희 사회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복지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10년 전부터 결국 이걸 활동을 하게 됐고, 결국 이제 저희 대표 조직에 들어가서 그들을 보면서 함께 하고 있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얼굴이 보이는 장치, 토대를 만드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현재 우리 국내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들을 풀어내는 기초적인 단계가 싶어서 우리 소중한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고 또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초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을에서 산다는 게 되게 신나고 재미있는데 저희 동네도 여전히 자치라기보단 그냥 옛날부터 살아온 그 그림대로 사시는데 그 그림들이 조금 더 함께 논의하고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잘 지내다 보니 차기 부녀회장 후보인데요. 내정자. 네. 그런데 저희 부녀회장님이나 또는 이사님 또 마을의 몇 분만 정말 그냥 열심히 하시고 실제로 마을의 자치가 이루어진 건 실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마을 분들과 좀 제가 원래 활동하던 사회적 경제 영역이랑 합쳐서 좀 이야기를 좀 만들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식 너무 좋았고요, 장소 너무 좋았고요. 네, 가끔 바람을 맞는 것도 좋았습니다. 바람이. 네, 또 다음에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주최 측이어서 말을 안 할까 하다가 홍보 사항이 있어서 저희 마을학회 일서공도에서는 지금 읍면자치 공동행동에서 함께하는 활동 이외에도 읍면자치에 한동안 좀 목숨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세미나라고 해서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는데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세미나 주제를 온통 읍면자치로 잡았습니다. 줌으로도 중계해드리니까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홍보물은 우리 100명 모여있는 전체 톡방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주에서 온 이권윤정입니다. 2년 전까지 그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에서 유재인 박사님이랑 농촌 재생 관련해서 고민하던 그 인연으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농촌 문제랑 좀 떨어진 거리가 있는 그 건축물 에너지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한 발 떨어진 사실 입장에서 요즘은 농촌 문제를 보고 있긴 해요. 근데 최근에 조금 고민이 생긴 게 그 작년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그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요즘 가끔 그 농촌공간 계획을 세우잖아요. 각 지자체마다 평가위원회에 들어오지 않겠냐, 아니면 제안사에서도 연락이 몇 번 연락이 오면 좀 바빠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하면서 정말 페이퍼로만 그 제안사가 그냥 그 돈 몇 억짜리를 그냥 페이퍼로만 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실정이 눈에 너무 보이면서 너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제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진락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농촌공간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너무 또 실정이 다르잖아요. 어제 너무 선생님이라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정말 버라이어티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지라는 얘기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학습회, 공동행동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게 중요하고 이게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고민 저도 해보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곡면 주민자치회에서 일하고 있는 정화영입니다. 저는 활동가명을 안젤라라고 쓰고 있고요. 콕 집어서 자치회 사무국장 공부하라고 하셔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중간에 일이 있어서 조금씩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다 못 들어서 어려운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일단 저는 장곡이라는 이 지역에 내려와서 살기 시작한 지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서울에서 조금 오래 살다가 아이의 학교 문제, 학교 부정 문제로 사실은 장곡까지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동이라는 곳에서 부와 동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읍면 단위에서 일을 하는 게 조금 낯설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농촌 정촌에 대한 그 개념, 읍면에 대한 개념부터를 다시 세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교육 시간을 통해서 다시 그런 것들을 개념을 세우는 작업부터 다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오늘 교육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법을 개정하거나 법을 어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때 주민들하고 다 같이 한다는 게 사실은 가장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는 게 만장일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의심이 한 가지 들었고 그러면 다수결이라는 폭력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한 가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소수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을 하시는지 조금 궁금해서 질문을 보고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일본의 사례에서.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 그 짧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정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마을기획이라는 사업으로 임기제 공무원 어공으로 일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거기서는 사실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권 단위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법정동을 무시하고 행정동 단위로 일을 해야 하는데 사실 여기 장곡에도 내려와 보니까 생활권으로 따지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제한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제가 돌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 단위의 모든 그런 것들을 세우신다고 얼핏 공부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런 행정에서 내려오는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꼭 원칙적으로 그렇게 잘라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생활권 단위로 조금 더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지 이런 부분 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주에서 온 김혜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제 자신을 개몽하러 왔습니다. 제가 자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살아오면서 자취를 경험해 본 것도 없고 그리고 일상 삶이 사실 다 위에서 이렇게 전달받은 하달식이잖아요. 그런 것만 생활 속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요즘에 자취가 많이 화두가 되고 사람들 보고 저는 항상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해서 마을에서 자취를 이뤄낼 수 있지? 마을 주민들도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저는 2단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단위에서 마을분들 어르신들을 만나면은 이런 자취가 너무 막연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 남녀의 구분도 너무 확실하고 전체 대동회에서 보면은 남녀 구분 확실하고 여자주의가 낮고 지금도 경기도 여주인데도 그런 게 약한 걸 보고 또 여자가 말이 너무 세면은 굉장히 세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화적 충격이었거든요. 서울에서만 살다가 경기도 내려가서 봤을 때. 근데 과연 자취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서 저는 좀 공감이 됐던 게 이 진학 점검할 때 전체 공청회에서 하나는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없다 분위기로. 그래서 각각 개별로 집에도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분들의 의견까지 다 들어서 그걸 모아서 자료를 만들었다는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이 단위에서 활동을 해보지만 전체 모였으면 안 되는데 개별 모이는 편안한 자리에서는 여자들이고 어린애들 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직접 실천했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고 그 저런 부분에 저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연대를 해서 그걸 해야겠구나. 그리고 항상 이제 여기서 교육 들으면서 또 들었던 생각은 그럼 어떻게 저는 제 자신이 의식 개몽을 해야 되듯이 마을 분들도 이런 자치 경험이 없는데 이분들의 의식 개몽은 어떡하지? 그게 돼야지 뭔가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압도적 지지라는 거는 그분들이 자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 결몽되고 공감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동일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의 의식 개몽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게 좀 고민이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윤봉란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는 뭐 사회경제의 중심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를 전체적으로 가로지르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많은 분들도 그렇게 주셨는데 답은 발밑에 있다. 발밑을 깊이 파라. 거기에 샘물이 넘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95개 동이 있는데요. 약 최소 3년 정도의 그 행정에서 광주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전 동이 작년 말로 주민자치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많은 이제 정책적 그 설계를 가지고 진행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도에 좀 동영화에 아직 빠져 있고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데 좀 많이 어려워하고 계신다라는 좀 현장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올해 그 동구에 13개 동이 있습니다. 이 13개 동 주민자치 대상으로 제가 전체 순회를 하면서 특강을 좀 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더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오게 됐고요. 특히 저는 이제 도시지역인데 최근에 좀 농촌지역을 가면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의 운영과 그리고 실제적인 주민자치 역할에 대한 차이들이 또는 오히려 반대로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제도가 좀 도입되다 보니 많은 좀 갈등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점에서 올해는 또 주민자치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그 아마 부딪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로 올해가 지방자치 30년이 됐죠. 단체자치 시작한 지가 있는데 이 그 30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될 텐데 이번에 우리 읍면자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하는 어떤 큰 행사에 크게 선언하는 어떤 이런 계기도 되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부자인 박사님 포함해서 우리 홍동 장복의 우리 활동가들께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가지고 어제부터 너무 편안하게 쉬고 또 충전하고 이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호보선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방자치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주민 의지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매우 와닿습니다. 다들 감사드립니다. 저도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많은 이 지금 정보와 그리고 이제 인사이트에 이제 이 홍수 속에서 이 1박 2일 동안 강의를 듣고 또 토론에 이렇게 참여를 했던 이 순간은 너무 소중한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의 이런 어떤 우리의 논의가 이 바깥에서는 또 얼마만큼 공감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이 또 떠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에서 과연 우리가 61년 전에는 자치를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질문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한번 했다고 해서 자치를 우리가 했었는가라는 것이죠. 또 이 지금 자치를 무엇으로 지금 정의를 하느냐라는 부분, 또 공동체성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는 정말 지난한 우리의 대한민국의 근대성을 가로지르는 좌우의 이념 갈등을 가로지르는 매우 중요한 지금 질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정말 실증적이고 아주 집요한 그런 어떤 이제 연구와 어떤 논의의 바탕을 둔 그런 어떤 전망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공동체와 자치의 역사성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으며 또 무엇에 의해서 어떤 국가나 또는 뭐 다양한 권력들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이 되고 또 우리 지금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말 통렬한 어떤 자기 비판과 성찰이 있어야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떤 자치의 이슈들이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들어서 이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도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주민들 현장성도 굉장히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제가 이렇게 연구자로서 이렇게 많이 습관이 드는 게 지적질이라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적이 아니라 불안정과 그리고 이 미완을 이제 지금 서로가 끌어안으면서 함께 나가는 이제 그러한 태도로서 이제 연구와 참여와 실천이 함께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한 뜻에서 선의의 이제 이런 토론 문화가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희망도 갖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여기 공간에 처음 와서 참여했었을 때는 제가 서울에 개포동 살았거든요. 이번에는 양평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참 좋겠어요. 이 읍면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면서 떠오르는 분이, 제가 대학생 때 농화를 갔었는데 그 화천에 농화를 가서 감자를 캐다가 감자 가운데만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할머니께서 많이 혼내셨거든요. 왜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너는 나중에 농촌을 위해서 일해라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계속 그런 길을 가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가 있어야 될 곳에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게 참 개인적으로 감사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앞에 계신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92년도에 국민자치 연구 모임을 하셨다, 그 말씀을 딱 듣고 많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긴 호흡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옥천 군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송윤석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농촌에 한정된 얘기를 좀 하면 많은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헛짓 뻘짓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결국은 면단위 자치가 되지 않고는, 주민자치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를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직접 행정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해도 마찬가지, 군의원으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활동가의 둔한 의원으로 역할을 하겠다였고,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씨알이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해결사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주민으로서 그 마을에서도 활동을 할 때 해결사로서 역할을 할 때하고 주민하고 함께하는 활동을 할 때하고의 결과나 과정들이 그 재미 정도나 이런 것들이 참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짜 공약을 준비할 때도 그냥 이렇게 막연한 구호 같은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제안들의 공약을 내겠다고 했더니 같이 선거를 준비해주는 분들이 떨어지려고 작정했다고 얘기를 하듯이 뭔가 이렇게 쌈박한 힘이 있는 그런 발언들을 요구하는 거지 그런 얘기는 씨알이도 먹히지 않는다 했는데 실제 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해결사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결국은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렵지만 자치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 그런 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나 조직을 만들어내는 거란 뭐 고민들을 하고 있고 제가 회의 사례를 직접적으로 가서 보거나 그나마 가까이에서 봤던 것들은 농촌 현장에서 고민할 때 일본에 가서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그 농촌 체험이라든가 로컬푸드 방식의 그 생산 방식들, 다양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한 방식들을 봐왔던 게 이제 일본이었는데 진짜 처음에 일본을 갔을 때 15년 전, 20년 전에 환장하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들뜨고 뭐래도 가서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 당시에는 현장에서 고령자분들이 로컬푸드 방식 생산자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 농촌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목표가 분명히 보였고 내가 당장 옥천에 안남에 내려가면 이런 일을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였는데 실제 다양한 사업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그런 꿈이 다 허상이 되어버렸고 그러면서 느꼈던 것들은 좀 우리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짧은 시간에 변질되고 있는 과정들 그러니까 자발성, 주체성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업 방식의 일원으로 각종 사업, 이름표만 다를 뿐이지 같은 방식으로 오히려 더 굵게 만들고 있는 조직조차도 다 더 얄팍하게 만들어버리고 활동가의 동선을 다 제약해버리는 이런 경험들은 반복되고 있어서 참 답답하다고 지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학습에 참여하는 거는 이런 고민들을 좀 이렇게 털어놓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다시 좀 이렇게 엮어볼 수 있는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는 조건들은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옛날엔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었는데 지금은 중간지원 조직이라든가 다양한 형태 어설프긴 하지만 주민자치 조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관에서 서로 이렇게 인정해준 설정되어 있는 그런 조직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왜 이 역량들이 발휘되지 못할까? 이 역량들이 왜 또 공무원들 행정조직은 다 그 실과벽들이 너무 분명해서 일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활동하는 우리들은 왜 그 속에서 또 이렇게 맴돌고 있을까? 결국은 현장을 중시하는 자치, 이런 사업화되어 있는 것들을 영린하는 방식을 찾지 않고는 주민자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농촌 현장에 진짜 사실 벼락이 떨어졌거든요. 쌀이 남아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벼 재배 면적 조정제라고 하는 어이없는 정책을 진짜 아주 강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도 자기 문제를 받아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쌀 생산자들 스스로조차도 인식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결국 주민자치가 자연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작권이 강제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위에서도 어떤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그 주민자치라는 것들을 실현하지 않고는
희망적인 생각들, 희망적인 세상을 만들기는 참 어렵겠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마음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정신문이라는 농업 전문 언론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강선일이라고 합니다. 원래 어제부터 첫날부터 좀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 매주 목요일이 농정신문 마감날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제는 오지 못했고 오늘 이제 공동행동 발족식 때부터나마 이제 좀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사실 어제부터 이키가미 이사장님이랑 호보 교수님 강의를 처음부터 들었다면 더더욱 맥락도 잘 이해하고 여러 질문도 하고 더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날에나마 이렇게 와서 여러 좋은 이야기들, 일본의 여러 또 의미 있는 사례들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오늘 1차적으로는 취재 목적도 있지만은 뭔가 좀 농정신문이 이런저런 농업농촌 농민 관련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읍면자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좀 많이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민도 있고 좀 저희 스스로에 대한 좀 반성 지점도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많이 공부하고 더 열심히 다뤄야겠다는 그런 고민을 안고서도 오게 됐는데 또 앞서 여러 좋은 말씀 해주신 선생님들의 이야기와 좀 비슷한 얘기지만은 한편으로 당연히 이 주민자치, 이 읍면자치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뭔가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라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공감 안 할 분들 한 명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신 분들과 비슷하게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잘 실현을 할 것인가 이 좁은 동네 이 읍면 마을 안에서도 누구는 A 정당을 지지하고 누구는 B 정당을 지지하고 사상과 종교, 관심사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양하잖아요. 정체성 차이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쨌든 여럿이 함께 천천히나마 그래도 한 걸음씩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또 한 명 한 명을 설득하고 어떻게 뭔가 같이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방안이 어쨌든 참 다시금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 나름의 고민은 무엇이 됐건 뭔가 쉬운 것부터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또는 재미난 것부터 뭔가 같이 하는 것은 또 어떨까 예컨대 마을 축제가 됐건 놀이 마을에서 노는 행사 노는 일이 됐건 뭔가 쉬운 것부터라도 뭔가 마을 안의 사람들이 노는 것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건 민주당을 지지하건 진보당을 지지하건 어디를 지지하건 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서부터 뭔가 좀 쉬운 것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걸 함께 많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삼척에서 온 고립 청년이었다가 제가 아나키스트로 거듭난 그런 수험 준비생입니다. 제 소개는 감히 이렇게 하고요. 제 소회를 밝히자면 집중 강습회 소감은 첫날은 좀 뻘쭘했습니다. 제가 좀 부침성도 그래서 그래도 용기를 내고 이틀날은 좀 말을 꺼내자고 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더 고민을 나눌 시간하고 이렇게 문제의식을 나누고 그런 공감을 하고 그런 시간도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게. 네, 그리고 바라는 점은 제가 그리고 배운 점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더 정리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상상력 이렇게 외국 사례를 배우는 까닭이 뭔가 상상하는
여기 상상력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배운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실정도 함께 생각해보고 상상력 너무 저기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학교를 넘어서 진짜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직면자치면 제도권적 확보뿐만 아니라 진짜 실체와 제도적인 요구도뿐만 아니라 운동적인 뿐만 아니라 진짜 마을에서 그러니까 읍면단에서 그리고 좀 더 저희 보면은 산촌도 포함하고 있어서 바닷가 지역 산촌하고 좀 나뉘어 있어서 이렇게 생활 번역에서 이렇게 진짜로 실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좀 더 만들어 나가는 그런 만들어 나가는 사례들을 좀 더 모으고 그걸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행동에 바라는 점을 했고 그다음에 못다한 질문은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커뮤니티 일본에는 커뮤니티를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 탄생하는 공동체가 있는지 그런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강마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감은 저희가 이런 일본 사례를 들으려면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통 사례를 많이 하는데 참 편하게 들었었고 또 이 내노라는 교수님들이 여기 많이 참여해서 보완 설명해 준 것들이 굉장히 저희는 참 편하고 의미 있게 들었다. 대신에 준비해 주신 팀들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이 들으면서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참 많이 해야겠다.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를 방해한 요소 중에 하나가 보조금 국가에서 내려주는 받아먹었던 그 보조금이 우리의 그 권리나 주민자치권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었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그렇게 좀 느꼈고요. 근데 또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면 돈이 더 필요해요.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돈 말고 남의 돈이 필요한데 그 남의 돈은 또 국가 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양면의 모습을 가진 이 돈을 자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재정, 예산, 돈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런 키워드를 좀 느꼈고요.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뭐 시간이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일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주민 절반은 사실은 농민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 보면 농민들이 아쉽게도 많이 참석을 못하세요. 아까 송무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길거리 투쟁하기 참 바쁘시고 먹고 사는 집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사실 그분들도 힘들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소리 관련된 투쟁이 많이 길거리로 나가시는데 조용히 깊숙하게 이런 자리에 조금씩 와서 그분들이 같이 공부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길거리 투쟁 플러스 이런 주민자치에 이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본에서도 이제 그 이런 주민자치를 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그룹 중에 농민단체 아니면 그 지역의 농민들이 어느 정도 좀 활동에 참여하는지 그런 어떤 정도를 조금 알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어떠한 목인을 만들어오는 박유리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까지 가지 않고도 이렇게 옥천에서 가까운 곳에서 축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강의를 듣는 내내 좀 궁금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이제 이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몸을 내맡겼다는 것을 다르지 않은데 이 작은 것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물론 이제 그런 게 소수일 수 있겠지만 그런 좀 역사적인 맥락 같은 게 더 궁금해져서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풀뿌리 언론의 세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에서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사실 계속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신문을 만들다가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도 그런 고민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이 공론장을 만드는 것 역시도 되게 굉장히 더 세분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초 지자체가 쪼개져야 하는 것처럼
이런 공론장 역시도 되게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 공동체에서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근데 사실 지역에서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오래 사시면서 이런 운동을 계속 해보셨던 분들께는 제가 배울 것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훨씬 서로 이해의 폭이 넓은데, 제가 사실 지역에 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뭐 독서 모임도 해보고 뭐 여성 영화제도 열어보고 막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젊은 세대들을 좀 모아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특히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어렵게 느끼고 고리타분하게 느끼고 방금이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렇게 돼버리기도 하고 그런 게 참 현장에서 너무 고민이긴 한데요. 어떻게 그걸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숙제가 저한테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에코페미니즘이나 혹은 뭐 여성 소수자 이런 이야기가 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함량자치와 좀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강하게 그 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겠지만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읍면 단위의 자치가 아마 변화가 있으면 대도시 동단위에도 돌파를 반드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 있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두 가지 정도만 말씀 좀 드리자면 이게 읍면 단위 주민자치회를 예를 들면 행정하고 약간 대등한 관계로 읍면동 사무소하고 읍면 사무소하고 대등한 관계를 좀 희망하고 계신데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가능할까? 이 직업공무원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면사무소 면사무소 있다가 다시 구청을 가기도 하고 그쪽은 인허가권이나 보조금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재량권이나 등등이 있잖아요. 이 근본적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어떻게 가능할까? 군이 지배하는 행정기구가 읍면 단위 있다면은 택하 이런 생각 좀 들고요. 이제 너무 무거워집니다. 용기를 내라니까 자꾸 용기를 버리고 있어. 용기를 안 내시니까 제가 이제 무거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무거운 질문은 죄송합니다. 내선다 했어. 교육자치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읍면 단위의 자치 핵심은 그 초등학교라고 보거든요. 도시도 마찬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어떤 자치를 하려면 효능감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만 하면 효능감이 없어요. 학교만이 초등학교도 끌어서 다니기 때문에 학교만이 유일하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학부모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교육자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이제 교육자치 이야기를 하려면 상대방이 교육청이거든요. 교육청은 별도로 선거를 하고 행정도 분리되어 있단 말이죠. 교육행정 일반행정 분리되어 있고 그 성이 엄청 강도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뚫을까? 그 의제에 대한 토론은 4월 달에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그냥.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청주시 문인면 청남대가 있는 곳에서 온 김경이고요. 일단 저는 빨간게요, 선생님. 혼자 공부하는 거에 한계를 항상 느끼고 있고요. 저는 요즘 갈증이 나는 게 지속가능, 지탱가능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정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실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데 일단 이게 하나의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오전에는 일을 하고 와가지고 못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자고 하면 나는 읍면자치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알리기를 실천하겠다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군의 이순혜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요.
그냥 짧게 생각을 하면은 사실 진락 점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설계를 하고 방법을 모색하고 이걸 통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의 경험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조금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 원의 센터에서 한 2km 떨어진 신동리라는 마을에 신동리교회라고요. 거기 목회하고 있는 오필승 목사인데요. 저는 홍성군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 이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주민자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을 만들기 협의회, 홍성군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전 회장을 좀 지냈고요. 지금은 이제 홍성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이사로 같이 구자인 박사님하고 같이 하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를 생각할 때 제가 한 몇 년 전에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동학혁명과 같다. 천지가 개벽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또 주민자치가 앞으로 잘 꽃이 피우려면 어떠한 정부가 태어나느냐 여기에 큰 관건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이 마무리를 위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저희가 진행을 하지 않고요. 오늘 요청되신 것 중에 질문에 대해서 소화하실 수 있는 거는 허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좀 소화해 주시고 모아진 거는 집납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 주셨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도 이미 자료를 갖고 있거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달에 저희들이 의제에 대해서 좀 다루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좀 이따가 공지가 아마 그렇게 나갈 것 같은데 그때는 아마 요거 집납 계획을 포함해서 그 이야기들을 좀 의제에 대해서 나눠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집납계획 오늘 여러분이 말씀 주셨는데 일본의 경우에 집납 혹은 지구 계획을 주민들이 수립하는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골 같으면 경지 정리, 일본은 이제 포장 정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지 정리를 해버리면 내 눈이 여기 있다가 저쪽에 가게 되고 새로 도로가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지 정리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 변화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기회에 우리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뭔 고민을 할 거냐라고 해서 주민들이 모이는 계획이 하나 있고 하나는 오늘 우리 계속 했지만 합병 관련입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비해서 주민들이나 또는 행정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지구 혹은 집납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 경로가 먼저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잘 되는 지역을 가서 선진이 견학을 가는 거고, 세 번째 단계가 다양한 계층 혹은 팀 간의 소규모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워크숍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전체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본은 아까도 누가 질문했지만 일본은 그러면 그럴 때 주민들이 얼마나 잘 참석하느냐. 참석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참석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는 이 사례만 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정촌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같으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하면 시장군수협의회 비슷한 그런 건데 거기서 조사한 내용을 2017년도 보고서가 있는데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누가 외부 전문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설문에 공무원들이 한결같이 하는 소리는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제일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 일본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어떤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는 무조건 좋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중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용기를 잠깐 적고 드렸습니다. 나름의 또 제가 가진 또 기준이 있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그 답변을 혹시 뭔가 해주시겠다면 그 이야기를 섞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드린 질문인데 일본이 정촌 자치를 안 했다면 오늘 일본의 농촌은 어떨지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용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답변을 하실 것 같아요. 이야기를 네. 자, 그럼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오늘 많은 이야기 들었으니까 서로 간에 가슴에 담고 여기 기록도 되었고 이거를 또 이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이 출발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종합해가지고 한 말씀 해달라고 해야 그런 식으로 부탁드립니다. 皆さんからね、熱心に、感想などを、ね、出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러 가지 의견들, 감상들을 들려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でこれ、答えようと思ったらね、日本に私がね、帰るまでに、時間まだありますから、その間にやるとなったら、今後は徹底ですか、いいですか、皆さん。 여러분들 질문하시게 다 답하려고 하면 내일 모레 결혼하니까 그 전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같이 계속 같이 다닐까요? 그래도 좋습니까? で、ということもできないので、8というね、3つぐらいで、ね、答える、ね、ぐらいがいいでしょう。時間的に見ましたね。どうですか？ 시간적으로 3가지 정도에 답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いいですか？はい。はい。どれからいきましょうか。ね、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なかなかね、住民運動、ね、住民の活動は難しいと、住民自治をね、やることについての、困難さもね、たくさん出されました。これね、こういうね、困難な問題ね、私はね、いろいろ考えてるんですけども、そのね、どっかの政党なりね、どっかのね、一つの考え方によらないで、言葉で言えばね、その多党派のね、取り組みと、多くの党派の取り組みと、いうことをね、私はね、今までいろいろ重視してやってきたんです。 일단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주민운동, 주민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운동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뭐 취향도 차이도 있고 또 소수파를 어떻게 또 대리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숙제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多党派の取り組みにするとね、いうことはね、そうではないね、すべての党派からね、関心を持ってもらえるし、これが重要なんです。で、具体的にね、それは後から言いましょう。 당파도 여러 당파를 연결해 같이 가는 걸 끊임없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今日ちょっと話したね、新宿の国家公共事業のね、話ですけど、あれを止めたときにね、私のね、数人のグループが、近くにおってね、その中で私の代わりに世界大会にちょっと行ってくれて、頼んだ人がおるんです。それはね、自民党の、当時市会議員でね、その後県会議員になって、島根県の自民党の県の、ね、幹事長に、なった人ですけどね。で、考え方は違うけどね、熱心にね、その問題を考えていると。だから私の代わりに行ってくれと言ってね、私がちょっと学ランで用事があったから、で、世界大会までそれ行ったんです。どうしたらね、自民党の議員さんがあんなこと言うと言ってね、全国から関心を持ってね、で、島根で、その全国大会を、ね、やろうと言ってね、それが決まってね、来ました。で、予想もしなかったね、そういうね、反応があるんですね。だからね、こちら、ね、自分からね、狭めないと、ね、友人を、あるいは付き合いをね、
これがね、極めて大切なの。特に農村のようにね、いったところではね。 이게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소개했던 신직구 낙가옴이 그 기수역 그 간척하는 그 반대 운동을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례가 일본에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은데 이런 사례가 성공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뭐 세계대회가 무슨 세계대회 가서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받았을 때 본인은 본인이 안 가고 자민당 시의원 현 의원 나중에 자민당 간사까지 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민당 소속의 사람이 있는데 이 반대원한테 같이 계획했던 사람이 정당은 달랐는데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세계대회 나가 발표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본인한테 부탁을 받았는데 대신 가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어차피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부러 세계대회 대신 가달라고 막 그런 수로 자민당 의원을 꼬셔가지고 보냈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어떻게 자민당 의원을 그런데 보내냐고 막 비난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전국대회가 무슨 열리는데 전국대회 행사를 지만에서 오히려 하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당파가 모이는 그랬다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저희 주민운동할 때는 특정 그룹을 몰아붙이면서 배제하는 이런 방식의 운동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一言で言えばね、入り口を広くね、皆さん構えてくださいね。 그래서 표현이 입구는 넓게 하면서 가야 됩니다. この点ではね、論争相手だった、ね、島根県知事だとか、鳥取県知事もね、密かにね、私のところに、ね、連絡して、ね、いろいろ悩んでるから教えてくれと、言ってきました。 한때는 논쟁 상대도 됐던 시마네 현지사, 바로 옆에 도토리 현지사 이런 사람들이 다 논쟁 상대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부탁할 일이 있으면 또 전화해가지고 부탁하러 전화 연락이 오더라는 겁니다. で、皆さんね、左翼という言葉がね、一回出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も、そうね、思われないね、取り組みが大切ですよ、姿勢がね。で、それとね、そういうとの取り組む上でね、なかなか難しいという話がね、展望が難しいという話が出ました。これの問題についてね、やはりね、この取り組みをね、皆さんの取り組みをね、楽しい取り組みにすると、あ、行ってよかったと、意見交換してよかったと、みんながね、まあ内容はさておきね、そうね、また行ってみようとね、またみんなの意見を聞いてみようということをね、みんなが思える、そういうね、取り組みにし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思います。 또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뭐 감상 중에 쉽지 않다, 어렵다, 전망이 어둡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 하는 일이 즐거워야 된다. 어떻게 즐겁게 할 거냐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で、まあそれがまあ一つの問題としてね。で、二つ目の問題としてマスコミがね、新聞がね、現在まあ弱まっているという話がありましたね。 예, 아까 그 이원영 선생님 질문이었는데 신문, 지역 언론 역할, 그러니까 일본은 광역별로 신문사가 몇 개 있고 지정초, 우리는 지금 시군 단위 신문사가 별로 거의 없어요. 도시부는 있어도 농촌에 가면 시군 단위 언론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의 질문이 있습니다. で、これはね、日本でもね、新聞やテレビがね、古いね、マスコミであってね。 この時代は終わったというようなね、そういうような正しくないですよ、これね。そういう意見もね、出されてるんですよね。で、それに変わるのがね、今の IT の技術の発達によって、SNS ですね。これが大きな影響を与えてきている。 이게 뭐 신문, TV 같은 그런 대형 언론들이 시대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대신에 IT가 진행되면서 SNS가 발달하고 정보 교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신문사의 역할도 있겠지만 꼭 거기에 의존할 필요 없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で、これはね、
特に私はね、この農村自治の問題でね、期待したいのはね、あまり意見が皆さんのところから出なかったようですけども、その I ターン、U ターンした人がね、それをしてよかったと、ね、いうね、具体的な、ね、感想をね、全国に発信することですよ。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농촌 자치를 이야기할 때 기농기촌 있잖아요. 일본에서 UI판이라고 하는 거죠. 기농기촌을 하는데 농촌에 와서 정말 좋았다고 하는 그런 사례 있잖아요. 그런 발언, 이런 이야기를 잘 모아가지고 실감나게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この SNS のね、技術的にやれる、ね、人はね、若い人には多いと思います。情報教育やってるからね。で、まあ、そのあたりをね、いろいろ協力してもらうのもありますし、I ターン、U ターン農村に入ってね、その人たちがね、自分の経験をね、どんどん発信するというような組織をね、していったらね、新聞やテレビよりも大きいとは言わんけども、ね、それぐらいの力をね、今持つような状況になっております。 여러분, 아까 정보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UI판하는 청년들, 특히 이런 데 강하고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뭐 신문사만큼은 바로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결국은 굉장히 많은 정보 전달, 뭐 공론장 형성 이런 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で日本で具体的に最近ね、大きな影響を与えた結果としてはね、例えば東京都知事選挙、あるいは神戸のね、なんと言ったらいいかね、そういうようなね、選挙でもね、とてつもない大きなね、影響を与えているんです。 예를 들어 이번에 동경도지사 선거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 SNS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このだからね、情報発信をどうするのかね、手段をね、これを皆さんぜひ考えてください。 그래서 공론장이라든지 서로 생각 차이가 있는데 정보 전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방법론에 있어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で、それからね、最後に何をしましょうか。 마지막 하시게 지금 다 밝혀도 하나 고르신다는 거야. まあね、農村問題ね、これが、ね、外国の例としてね、ヨーロッパのオーストラリアの、ね、例としてね、オーストラリアの農山村、ね、もしろ山村ですね、ここでね、人口も増えね、活気が出ているという話をね、これをね、最近ね、書いてるのは、日本の一橋大学の、ね、研究グループです。私といろいろよくね、共同でやってますけどね、そういう情報もあるんですよね。 농촌이 여러 가지 활발하게 인구도 증가하고 활력이 생기는 사례로서 오스트리아에 있는 산촌 지역 사례들도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토시바시 대학의 연구자 그룹들, 친한 그룹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례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農山村のあるいは条件不利地域のね、その必要性ね、そこに住んでいる人についての、ね、が大切だと思うだけでなしにね、都市はね、農村がなかったら暮らしていけないですよ、生きていけないですよ、食料の問題、あるいはエネルギーの問題ね。だから都市がね、農村なしには生きられないというね、このことをね、具体的にやはりね、示すことですよ。 그런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씀은 산촌이라든지 조건이 불리한 지역,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지역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도시 사람들이 인식하게 만드는 것. 도시 사람들이 농촌 없이는 농산촌인 지역이 유지되지 않고서는 도시의 미래도 없다. 식량, 에너지 이런 측면보다는 도시의 문제가 많고 도시는 농촌의
뭐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할까요? 농촌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유지된다고 이 의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그 의식을 가지게 만들 거냐? 농촌이 불쌍히 도와준다 이런 게 아니라 도시는 농촌을 위해서 지탱해줘야 될, 지원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마지막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これはね、皆さんね、農村自治の問題ね、この話してきましたけども、これほどね、困難であるという話がたくさん出たんですけども、それをね、突破したらね、展望が開けてくるし、ね、自分もね、さらにね、やる気が出てく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말씀 중에 여러 번 나왔는데 그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을 돌파해야 새로운 전망이 열립니다.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日本もね、まだまだですけども、もう韓国のね、同じような問題をね、一緒に抱えて悩んでおります。ね、だからこれからね、一緒にね、もっとね、連帯を強めて、一緒にやりましょう。ね、さっきね、この辺りから確か出たね、何の話だったかな、そうか、集落点検のね、何か、表というかね、出ましたよね。はい、そういうのもね、言っていただいたらね、私も探してね、連絡するように、ね、いたします。 일본도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도 일본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공통의 숙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면서 같이 풀어 갑시다 하면서 아까 진납점검 이야기도 나왔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리해가 또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これで今何ですか？あと25分ある？ 残ったら今25分やっとあと5分しかないということで、5分ぐらいは最後の挨拶がありますので、終わります。